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주택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0번 주택법의 용어정의인데, 이 주택법의 용어정의는 많이 나오면 두 문제까지 나오죠.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거고, 두 문제 그 이상도 가능하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자,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 그러니까 한 집 식구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해야 돼요. 독립된 주거생활은요, 씻고, 먹고, 자고, 이게 모두 가능해야 돼. 씻고, 먹고, 자고. 이런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 토지는 못하죠? 부속 토지에 이게 뭐죠? 마당이죠? 예. 부속 토지 또한 주택에 포함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마당도 주택에 포함한다. 두 번째, 여러분 공간과 기숙사는 이 주택의 개념을 충족 못하죠. 세대의 구성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이 아니죠. 그래서 공간과 기숙사는 주택고의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간은 도지사 관사잖아요. 임기 동안만 살지 장기간 사는 게 아니고 온 식구 가는 게 아니라 도에서 혼자 가는 거고, 기숙사는 아들이 대학 가서 갔잖아요. 온 식구 가는 게 아니라 혼자 갔죠. 또 독립한 주거생활이 안 되죠. 주택 개념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택법의 주택에는 이렇게, 자, 공기가 없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뭐가 없다고요? 공기가 없다. 공간과 기숙사, 공기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3번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하고 됐어요.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자, 월세 받는 아파트입니다. 월세 받는 아파트 한 지붕 두 가족. 주택의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러니까 구분해서 생활은 가능하지만 구분 소유할 수 없는 한 세대입니다. 한 개 세대. 한 세대. 한 지붕 두 가족입니다. 하나의 세대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 전용 면적이 1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자,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됐죠? 자, 이건 키워드가 LH공사가 만들었고 얼마 되죠? 80제곱미터면 국민주택에 해당합니다. 자, 국민주택이라 하면 국가가 만들었거나 지방자치단체, LH공사, 지방공사 이런 공적 주체가 만들었어요. 근데 얼마 이하로 만들어요? 85제곱미터 이하로 만들면 이걸 무엇이라 부른다? 국민주택하고 부른다라는 거. 이렇게.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이렇게 됐네요. 공적 주체가 만든 85제곱미터 이하면 국민주택입니다. 국민주택 규모니까. 그 다음에 공적,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주택도시 기금, 재정이나 기금을 지원을 받아서 85 이하로 만들어도 국민주택 이렇게 되는 거 아셨죠? 공적 주체가 만들거나 재정, 기금을 지원받아서 85 이하로 만들면 국민주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자, 1호당,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얼마요?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 그럽니다. 국민주택 규모라고 합니다. 이때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시골의 읍이나 면인가요? 시골의 읍면적은 1호당, 1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국민주택 규모라면 85제곱미터 이하짜리를 국민주택 규모로 합니다. 근데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시골의 읍이나 면일 때는 얼마 이하짜리요? 100제곱미터 이하짜리를 국민주택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른다? 민영주택하고 부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7번은 준주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준주택은요, 주택 외의 건축물입니다. 근데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준주택은
주택도 아닌 것이 주택처럼. 그러니까 준주택이 일단 주택이 아니다. 주택이 아니다는 거. 주택처럼 이용해요. 이렇게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시설,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시설, 기숙사, 오노다기 그럽니다. 얘들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기억하세요? 특히 여기 다중생활설이 다중생활설. 자, 이게 뭐냐면요. 옛날 고시원이잖아요. 사이즈가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2종 근린생활설이고 사이즈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숙박시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중생활설은 여기 2종 근생이든 여기 숙박시설이든 상관없이 다중생활설은 무엇에 해당한다? 준주택에 해당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중생활설은 무엇에 해당한다고요? 준주택. 그러니까 여기 2종 근생이나 숙박시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중생활설을 볼 때는 꼭 수식어 읽지 마. 수식어 읽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준주택의 개념까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원룸형 주택이라는 단어가 소형주택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형주택은 자, 주거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하나의 공간을 구성합니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 욕실과 보일러, 부엌이 아니고, 부엌은 방에 같이 있잖아요. 방과. 그러니까 욕실 한 칸, 보일러실 한 칸, 그걸 제외하고는 하나의 공간을 구성합니다. 욕 보셨죠? 욕 보셨죠? 네. 다만, 전용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요? 30제곱미터 이상이면, 자, 3개 이내로 구성합니다. 3칸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30 이상이면. 그때, 침실은 무조건 7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제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수는 전체 세대수의 얼마를 넣으면 안 되고요? 3분의 1. 자, 다시. 소형 주택은 3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한 칸, 30 이상일 때는 3칸까지. 3칸까지. 자, 각각 칸은 7. 7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돼요, 침실이. 자, 이렇게 2칸 이상인 게 전체 공간의 얼마 이내가 돼야 되고, 3분의 1. 넘지 않을 거,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소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자, 얼마 되죠? 60. 소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 된다고요? 60. 자, 50이었던 게 이렇게 60으로 바뀌었습니다.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은 얼마 돼요? 60 하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10번은 객관식 풀 때 이렇게 푸는 거죠. 딸린 거 부대설. 딸린 게 부대설이죠. 아파트 입구에 담장 있나요? 주택단지 내 도로 있나요? 주차장에 주차해야 되죠. 주차는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게 가장 안전하죠. 그 다음에 건축설비. 담장, 주택단지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건축설비 무엇에 해당한다?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11번은 생활 복리를 이해한다? 그러니까 무슨 설이에요? 복리설입니다. 복리설은 할아버지하고요, 손자하고 손잡고 가는 거예요. 자, 먼저 손자가 데려가는 곳이 어린 놀이터, 근린 생활설이고, 아침에 할아버지 끌려간 거 엄마는 학원에 공부하러 갔잖아요. 할아버지 유치원, 할아버지 운동 되는 거 주민 운동시설. 손자 할아버지한테 제일 가기 싫은 거 경로당. 할아버지 친구들이 괴롭히잖아. 경로당. 자, 손자가 끌고 가는 게 놀이터 근사해. 그 다음에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끌려가는 거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에서는요. 요 단어 좀 구별할게요. 도로부터 해서 도로, 전기, 가스, 통신, 상하수도, 지역 난반시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관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우리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아파트 공사하면 여기에 전기, 통신, 내부 배선이 깔리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주택단지가 형성돼서 전기, 가스, 통신이 들어와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이쪽에 있는 요 기관설을, 전기설을 여기 전기, 통신 요 기관설에 연결시켜주는 부위, 여기가 간선설입니다. 그래야 이 아파트에 전기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기관설과 주택단지 안에 있는 기관설과 주택단지 밖에 있는 기관설을 못하면 그러면 이건 무슨 설? 간선설. 그러면 뭐라고요? 간선설. 도로나 전기나 가스나 상하수도, 지역 난방, 통신설은 우리가 뭐라 부르죠? 기관설. 기관설은 이렇게 됐어요. 도로 플러스 불 3번 질러요. 도로 플러스 불 3번 질러요. 전기불, 가스불, 보일러불. 전기불, 가스불, 보일러불. 불 질렀으니까 물 뿌려 상하수도. 119 전화에 통신 이렇게 했어요. 도로 플러스 불 몇 번 질러요? 3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은요, 이제 우리 주택 단지에 관한 문제인데요. 13번은. 자, 13번, 14번이죠. 요렇게 하나의 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개수예요. 그런데 일반 도로가 여기서 20m 이상짜리 일반 도로가 지나면 일반 도로가 20m 이상짜리면 각각 생활권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예정 도로가 몇 미터 이상이면 8m. 이렇게 읽어요. 판례. 민법 판례는요, 20일 이상 공부해야 돼요. 이럴 때는 각각 별개의 주택 단지로 봅니다. 각각 별개의 주택 단지로 봅니다. 예. 그 다음에. 자, 리모델링이 있는데요. 리모델링은 증축과 대유선 있죠. 증축은 경관수가 15년, 대유선은 10년 이렇게 됐잖아요. 그때 리모델링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다 이렇게 덧대면요, 세대수 증가형 15%까지 가능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올리면요, 수직. 수직은 3개층, 수삼. 수직은 3개층입니다.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자, 몇 층 이상이면? 15층 이상이면 3칸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14층 이하면요, 요건 2개 층만 가능합니다. 14층 이하면 2개 층. 그러니까 여기 몇 층이죠? 12층이죠? 자, 15층 이상이면 3개 층. 14층 이하면 2개 층. 요게 리모델링 개념에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기억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공구입니다. 이렇게 공사구역을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이렇게 불러다니죠. 109, 209하고 섹터를 나눠주는 거죠. 착공신고, 사용검사, 별도 수행을 위해서 나누는데요. 공구는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1단의 구역으로서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300세대 이상이어야 돼요. 109가. 209도 300세대 이상이어야 돼요. 전체 세대수는 얼마 이상이 될까요? 600세대 이상은 돼야 2개 이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구였습니다. 주택법의 용어 정의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만 잘 숙달시켜도 충분히 점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